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을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법은 무엇인가? 법, 넌 누구야? 이 질문을 주로 이제 하게 되죠, 사람들이. 사실 주위를 다 돌아보면 법 문제입니다. 매매라든지 임대차, 확정일자, 취직, 청년퇴직, 정년퇴직, 국민연금, 1가구 2주택, 부동산 보유세, 상속, 증여, 결혼, 이혼, 등등등등등등 많죠. 미투, 명예훼손, 성희롱, 낙퇴, 선거, 투표, 인사청문회, 재판, 이들 모두가 다 법에 관한 것들이죠. 세상에서 법 아닌 건 없어요. 모두 다 법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법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법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좀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좀 까다롭게 느껴져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나를 위한 것 같지 않고 솔로몬을 위해서 써는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읽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이거 세상 살다가 내가 이런 거에 연루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생각이냐면 법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좀 몇 번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법을 가깝게 느끼기보다는 법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사, 검사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법과 나의 문제가 법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덜컥 나죠. 법에 가까이 가면 할수록 손해를 볼 것이라는 피해의식도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가능한 멀리 두고 싶어하는 생각 속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런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40여 년의 어떤 그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런 감정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법을 그렇게 멀리할 필요성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지 말고 나에게 법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죠. 둘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히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얻게 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규범이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 개념 요소가 국가와 규범이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규범을 살펴볼게요. 법은 규범이다 라고, 이때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는 질서다.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되는 행동 준칙, 또 내지는 당위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준칙들 지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이고요. 이런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은 무한정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 법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법을 거부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사회는 다시 법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에서 정의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법이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질서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지켜진 것 같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힘없는 법은 질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규범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의 요소는 국가입니다. 국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국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규범이 있고, 조폭사에도 규범이 있고, 회사에도 규범이 있고, 학교에도 규범이 있고, 동네에도 규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사회하고 다른 국가의 규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국가는 다른 사회하고 다른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권이란 뭐냐? 대내 최고이고 대외 독립이라는 힘입니다.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뜻은 국가에 있는 모든 영역 내에서 어떤 사회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학교도, 가족도, 그 다음에 종교도, 또 조폭 사회도, 어떠한 사회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죠. 법은 국가의 규범이니까 이러한 주권에 기초한 규범이다, 이렇게 되죠. 주권이라는 막강한 힘에 근거해서 법적 정의를 구현하고 그 정의 구현을 위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오는 답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답변, 이런 설명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도 있고, 주권도 있고, 평화도 있고, 정의도 있고, 강제력도 있고, 질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속에는 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있기는 있는데 쭈그러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법에 관계하기 이전에 벌써 법은 홀로 우뚝 서 있는 상태이죠. 법은 어떠냐? 주권, 국가, 정의, 강제력으로 막강하게 홀로 이미 서 있습니다. 법은 정의이고 스스로 강제하는 주체입니다. 나는 법의 객체이죠. 법은 높고 두려운 존재이고 나는 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할 뿐이고요. 법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주체라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게 되죠. 두 번째, 나는 법 앞에 무조건 물 꿇어야 됩니다. 나는 법을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법을 만든다는 생각은 언감생심입니다. 법 앞에 서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포도는 너무 셔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돌아서는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에이, 이런 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회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그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